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게 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세무사님, 그럼 제가 이번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은 실은 뭐 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세금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희의 절세의 기본은 내가 지출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용 처리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매출이 이렇게 있고 내가 지출액을 늘려야만 마진 금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내가 인건비 신고를 해야지만 내가 지출했던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장에서 뭔가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 전제는 상대방에게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출근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앞에는 어떠한 수익 신고도 되지 않았다 보니까 나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건비 지출한 것만으로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신고를 해서 근로자 앞으로 수익 신고가 돼야지만 내 사업장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신고 방식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일단 노무법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4대 보험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소득, 일명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용직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나뉘게 돼요. 일단은 저희가 뭐 신고 방식이 어떤 거와 관계없이 전부 다 비용 처리는 가능은 해요. 다만 우리가 근로자 형태에 따라서 내가 4대 보험을 할지 프리랜서를 할지 일용직을 할지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여가지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4대 보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4대 보험은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걸 의미를 하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그런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직원이 근로자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수습이냐 아니면은 또 내가 뭐 잠깐 파트타임 알바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근로자성은 일단 첫 번째로 고정된 장소, 고정된 시간에서 출근을 하느냐 또는 고정된 월급, 즉 급여를 받아가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종속관계. 이게 종속관계라는 게 상하 지시관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해라 라고 하면 그걸 이행을 하는가. 이런 게 근로자성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에 출근을 하고 월급 받는 음식점, 카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근로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4대 보험에 가입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친구들이 내가 3.3 떼고 받았어 라고 하는 분들이 다 여기 해당이 돼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용역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외주 맡긴다라는 개념이 가능한 정보통신업 계열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떠한 소프트 개발이 있어가지고 내가 특정 작업을 외주로 맡긴다고 하면 당연히 출근도 요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런 월급제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월급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물론 외주를 맡길 때 어느 정도 요청사항은 있긴 하겠지만 그 작업을 이행할 때는 그 사람 스타일대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속관계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용직 소득을 의미를 해요. 사장님께서 보통 생각하는 파트타임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저희가 국민연금법상으로 보통 8일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의무가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 정직원으로 보지 않고 일용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장점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연금은 9%고 건강보험은 8%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고용산재는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연금하고 건강보험만 가입해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4대 보험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용직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일용직을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갈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납부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전부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세법상으로는 내가 뭐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든 4대 보험 가입을 하든 둘 다 비용 처리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차이점은 없는데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 연봉을 측정을 한다 했었을 때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그냥 3.3 떼고 주는 거다 보니까 나에게 손해보는 게 없는데 내가 4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장 부담금 10%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돼서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국세청하고 공단은 서로가 그 자료를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세무서에다가 이 사람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자료가 공단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공단이 봤을 때 여기는 카페 음식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근로자성을 띨 수밖에 없을 텐데 외주가 좀 불가능한 업종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4대 보험이 소급해서 고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불리한 점은 어떤 거가 있냐면은 물론 늦게 가입한 거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 사업장 부담금이 있는데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급여가 나갈 때 여기 뭐 갑근세 나가고 4대 보험이 공제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실은 급여를 적게 주면 끝나는 거였었는데 내가 소급해서 나왔을 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그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근로자는 이미 퇴사를 한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급여가 다 나가고 근로자는 그걸 소비를 했을 텐데 내가 이제 와서 그거를 돌려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근로자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4대 보험이 나가긴 하지만 실은 4대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줘야 되고 출근 횟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일용직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좀 급여심마다 그 4대 보험을 좀 적게 부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좀 또 고려를 해보실 게 뭐냐면은 내가 4대 보험이 나간다고 해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일단 4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 거는 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너가 4대 보험 근로자를 채용을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이득을 줄게, 어드밴스 줄게라는 하면서 고용징대 세액공제를 저희가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용징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한 명당 보통 1,00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넣어주겠다라는 건데 내가 연봉을 3,000만 원짜리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담할 4대 보험료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300만 원 지출했는데 1,000만 원 이득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700만 원 정도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모든 근로자가 4대 보험을 전부 다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 공단에서는 두루놀이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80% 가까이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것도 3년 동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은 그것까지 가입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표님께서 뭐 업종이나 그런 근로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도약장려금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그런 고용센터에서 주는 건데 내가 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했다. 그러면 근로자 한 명당 거의 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와요. 그럼 내가 그럼 도약장려금도 받고 그리고 두루놀이 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고용징대까지 받는다는 걸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만약 손해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급 고지 당하는 것보다 아예 미리 가입을 하고 이런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분들도 채용이 가능하고 4대 보험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해보자고 하면은 한국인들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이게 지원하는 게 대부분 외국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그냥 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아니라 꼭 비자 여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비자라는 거는 이 사람이 국내에 어떠한 목적으로 입국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비자예요. 근데 이 사람 비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내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신고까지 했어요. 나는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출입국 관리소로 내역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나는 뭐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시킨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벌금도 나오고요.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 징역살이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자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F4 비자, 제휴동포, F5 비자, 영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국이랑 똑같은 법률 적용받을 건데 그냥 외국인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근로자처럼 뭐 4대 보험을 하든 프리랜서 하든 일용직 하든 전혀 관계는 없으세요. 다만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로자랑 같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줘가지고 나 이 사람 채용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성립신고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근로계약서까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출국 만기 보험 그리고 뭐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보험도 따로따로 들어야 되고 좀 요건이 좀 까다롭고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요건은 내가 워크넷 등을 이용을 해서 나는 국내 근로자를 채용하려 했으나 이게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채용했다라는 또 증명까지 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서 만약에 H2 비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건이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비자가 D2 유학 비자랑 D4 연수 비자예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겠다라는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점이 특정 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한국인 능력이 어느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주 20시간 이내에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주 20시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파트타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일단 이 이상 근무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H2 비자랑 다르게 D2, D4 비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내가 학점이 얼마인지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계속해서 변동되는 거여서 사실 제일 어려울 거고 그리고 우리가 2개월 비자도 있는데 이거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여러 제약 등이 있어요. 그리고 D2 비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학생들 채용할 수 있지만 내가 또 하려는 업종이 뭐 단순 노무냐 전문결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을 채용한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넘어가야겠지만 실은 저는 F4, F5 비자만 좀 채용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꼭 비자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원 채용할 때 보면 이제 4대 보험 신고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4대 보험 급여를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강하게 그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4대 보험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나 실업급여 같은 걸 받고 있다 보니까 소득이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 급여를 좀 빼달라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는 게 내가 근로자의 사정을 봐준다고 하면은 나는 독박을 쓰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원들한테 뭐 3천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을 좀 배려를 해줘서 내가 이거 신고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 비용을 인정 못 받는다는 거는 나한테 마진이 3천만 원 증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를 하겠지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낼 세금을 내가 대신 내주는 내가 독박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등의 공고문을 올릴 때 나는 꼭 인건비 신고를 할 거다라는 걸 꼭 명시를 해줘야 되고 어차피 이제 면접을 볼 거잖아요. 이때 내가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을 다 받아주시고 나는 꼭 이거 인건비 신고를 해야 돼서 너 앞에 소득이 잡히게 될 거다라는 걸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원들 주민등록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긴 해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를 적용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 인건비 신고를 해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건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인건비 신고 때부터는 내가 원천이행 상황 신고서라든지
지급 명세서라든지 또는 4대 보험 공단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건비 채용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롯데세무법인에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